자, 전국에 계신 경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장복초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하고 또 원장님하고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4월 14일자 토요 경마입니다. 이제 서울 건데요. 이제 지난주 4월 월초 경마가 펼쳐졌는데 좀 극단적이었죠. 재배당으로 막 가다가 또 느닷없는 배당이 좀 나오고 극단적인 상황이었는데 뭐 이번 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느닷없는 또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경주들도 몇 개 경주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상 기수들 소식이 이제 서서히 들려오는데요. 리딩 자키 문세영이가 회복이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7월 달 정도를 복귀를 잡았다가 한 6월 달 정도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만식이는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부산에 있는 김혜선이도 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기수 현황을 보니까요, 외국 놈들이 말을 많이 타요. 네, 그렇죠. 안토니오, 빅투아르, 신지, 다비드 이런 애들이 주로 말을 타고, 우리나라 기수로는 이제 김동수, 임기원이 이 정도. 또 그 와중에 이제 박태종이가 중간에 몇 마리 좀 낑겨 타면서 좀 기승횟수를 늘리고 있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도 어쨌거나 또 열심히 준비를 좀 했고 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원정일 의원이 4경주와 8경주를 승부로 준비했고요. 박 소장이 2경주하고 11경주, 임승진이가 5경주와 9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1000m) 6등급 경주 9마리인데 여기가 분할이 됐더라고요. 이번 주에 6등급 1700하고 1300 두 개가 깨지면서 이번 경주하고 다음 경주가 분할이 됐는데, 이번 경주는 일요일 1경주하고 분할이 됐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번 경주에 앞선에 가는 놈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7번 메인 레이서가 뭐 최근에 계속 바닥이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은 이번 경주의 앞선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거리 1000m고요. 안쪽 일반 한라대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가지고 있는 순발력, 뭐 윤태혁이라면 뽑아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휴양 이후에 두 번의 경주는 뭐 게이트도 좀 불량했었고,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뭐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7번 메인 레이서 보여준 능력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배팅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수. 저도 7번 메인 레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필 자체가 이렇게 6등급에서 머물다가 속속일 마필은 아니고 빠르게 5등급까지는 진출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윤태혁이 선에서 작품이 나올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철경이 타교됐을 때부터 길게 잘 풀어줬고, 안쪽에 발발이 한라대로 딱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망아지 아니죠. 이제 그 재검 받고 돌아온 늪바라고 끌다가 재검 받고 돌아온 이제 5번마 엘카 요 정도가 팔릴 자막인데, 선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인 레이서 윤태혁 기수가 그렇게 막 무식하게 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선행감 제일 좋고요. 또 따라가도 충분할 7번만 메인 레이서. 팔리긴 팔릴 겁니다. 그래도 아주 낮은 배당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을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말해봐요. 1번만 한라대로가 등받고 버티는 그림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보셔야죠. 7번 자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타지 않고 차분하게 직선주로 승부를 노린다면은 그 전에 레이스 끝낼 수 있는 마필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1번 안토니오의 댕받아 버티기, 요거는 뭐 흙 맞는 걸 좀 싫어한다는 게 데뷔전 때 증명이 됐고요. 또 직전 경주는 외곽으로 따라붙은 애들이 확실히 좀 센 선임마였어요. 이번 경주는 편안하게 4코너까지만 오면 버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요. 7번만 메인 레이서는 원래 얘가 일요일 1경주 1300을 썼어요. 근데 그 경주가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급히 왔고, 또 1000m지만 또 편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또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상대가 덜덜하고,
1300도 뭐 기대감을 가졌단 말인데요. 1000m 또 덜덜한 편성이라면은 이번 메인 레이스는 뭐 양쪽의 의견답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센 편성에서 근성을 보인 말답게 이번에는 메인의 위치에 있을 그러한 말이다라는 게 뭐 저희 세 명의 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한라대로 발주를 한 3번 끊었는데 3번 다 잘 나온다고 그래요. 또 1번까지 잡았습니다. 5번 엘카는 사이즈는 짱짱한 말인데 이제 빠가식기 또 끄는 악벽 이런 것들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얼마만큼 이제 김동수가 잘 적절하게 말을 제어하면서 타줄 수 있냐 관건이고, 나머지 말 중에 2번 말 실버 디자인이라든가 뭐 9번 말 쏘아라 대왕 이 정도가 까지는 1, 2, 3, 4, 5등권에서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000m고요. 6등급 안말경주 모두 8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다음 3경주하고 분할이 됐는데요. 자, 이 분할된 편성에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게 박소장입니다. 박소장의 방송 메인 승부인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고, 원정인의 포인트 듣습니다. 네, 조건이 좀 안 좋아서 걸음 자체를 좀 못 보인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애입니다. 이제 5등급 파이어라는 애랑 병합을 하는데요. 강도 있고 근성을 좀 보강해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7번마 형마 푸부 요 놈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뭐 이번에는 뭐 따라가도 되고 앞선에 가도 되고 어찌되었건 데뷔 전에 보여줬던 걸음 최근 2번의 경주 기록 단축하는 모습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놈 중에 7번 형마 푸부가 언젠가 관심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이도 형마 푸부입니다. 좋아졌다 했더니 또 편성을 또 기가 막히게 만나버렸습니다. 분할까지 됐고 또 마방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 7번 형마 푸부 공통 관심권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이제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그 출사표 듣겠습니다. 8마리가 전부 다 그 미입상 마필들입니다. 우승은커녕 2차 그림자 비슷하게도 지금 못 가본 애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는 8마리 뛰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되죠. 물론 이제 그만큼 무슨 뭐 999 배당이 막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리저리 엮어서 다 좀 팔리긴 팔리는데 10배에서 30배 사이 배당이 좀 짭짤하게 다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정석적인 측면에서 조건이 확실하게 유리해졌고 이 6등급은 그동안에 쌓은 걸음 가지고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놓은 마필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7번마 형마 푸부 형마 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확 뛰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박 소장이 축 잡고 있는 마필은 가능성이 원래 있었고 또 전개 자체가 경주 조건 자체가 좋아진 말이고 정석적인 축마고 그 축마를 이길 가능성까지도 볼 수 있는 마필이 역시 7번마 형마 푸부입니다. 몽골 말로 그 명마가 날개를 단다 뭐 그런 뜻이다라고 했는데 데뷔전 때는 뭐 날개를 아예 접고 나왔어요. 뭐 탐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아예 의지가 없었던 간만 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말이 좋아졌습니다. 7번마 형마 푸부 꽤 현장에서 바람을 좀 불겠습니다만 박 소장도 이건 세게 본다. 자, 박 소장이 보는 축에 붙여서 일단 형마 푸부 한 방 사놓고 3복승이 됐든 배당 방어가 됐든 안전장치도 확실하게 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형마 푸부가 좋다. 근데 박 소장이 보는 축마는 따로 있는데 그쪽에 대한 한 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메인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경주입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전복조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코 뚫어내시고 또 하루 편안하게 임할 수 있는 자금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안말 모두 9마리. 앞선 이경주하고 이제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이번에는 박 소장 먼저 듣습니다. 3번마 스타삭스가 그냥 갖고 있는 게 빠른 발밖에 없습니다. 빠른 발. 그것도 뭐 주법이고 뭐가 없이 그냥 발놀림만 또다시 그냥 놀려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앞에 나가다가 지치면 좀 쓰러지고 그런 말인데 요번에는 어차피 속보 옹주가 있어요. 지금 안쪽에.
부민호 기수도 스타트에 지금 일단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효리 기수가 그 정도 사이즈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같이 나왔을 때 1번이 쭉 빼버리면 그래서 조금만 한 템포하고 코너링에서 또 한 템포만 죽여주면은 그 빠른 발놀림 가지고 무뎌지더라도 이번에는 1000m이기 때문에 2차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는 또 편성은 스타삭스가 최근까지 만난 경주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조건이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앞에 가는 애들 좋게 보겠습니다만 5번 MJ 질주가 최적의 전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장도 김효정에서 이제 안토니오로 좀 교체가 된 상황이고 휴양 갔다 와서 또 빠르게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뭐 안쪽 1번 속보옹주가 쏘고 나가고 3번 스타삭스 또 쏘고 나가고 뭐 앞선에서 끝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5번 MJ 질주가 가지고 있는 막판 탄력감 이번에는 통할 수 있는 자막이다 말씀드립니다. 3번 5번 1번 속보공주가 번호를 잘 잡았는데 참 15조가 최근에 들어온 말이 있나? 있긴 있어요. 네. 한 마리 6등급에서 2등인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5조 박이철레는 뭘 먹고 사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말도 하나같이 핫바리들만 몰려있고 또 그 집에 말이 가면은 말이 또 망가져 버립니다. 안 뛰어요. 환장하는 15조인데 아무튼 1번 속보공주는 이제 번호를 잘 잡았다는 점 그리고 3번 5번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7번 막 카일룸 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8조 연군의 건데요. 3세 망아지 경주가 상금이 좀 많잖아요. 2,200만 원 줍니다. 또 근데 이제 국산 6등급 일반 경주는 아마 1,몇백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제 안말 경주는 또 3세 경주와 동일한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다고 8조 연구원에서 3세 일반 경주로 가면은 상대가 좀 셀 거 아니냐 해서 이번 이제 안말 경주를 어차피 상금은 똑같으니까 안말 경주 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쓸데없는 머리를 쓴 것 같아요. 3세 경주로 가도 그 편성이 분할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 널널하고 또 이번 경주 역시도 뭐 안말 경주, 2경주, 3경주 분할이 됐기 때문에 좀 널널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아무튼 준비는 제대로 했고 데뷔전에서 바로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는 7번 카일룸 여제에 대한 내용은 까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3경주 정리합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에 6등급 3세마 모두 9마리 박소장 듣습니다. 아니 그 전에 여기가 바로 원정일연의 방송 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 듣겠고 박수장 듣습니다. 네, 이번마 초인대보가 조건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도 몸값이 1억이고 또 매니페 잠하고 일소촌군도 긴 거리까지 좀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게 과천에서 그렇게 잘 뛰지는 못했지만 혈통적인 기대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는 마필. 데뷔전 3착인데 이 정도 편성은 뭐 좀 어렵지 않게 접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 역시도 초인 대보입니다. 데뷔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행 검사하고 골막염이 심해서 오랜만에 나온 거다. 준비가 베스트로 안 돼 있다. 그냥 뛰는 거 한번 지켜만 보자라고 했는데 많이 잘 뛰더라고요.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사이즈도 짱짱하다. 이번 초인대보 임승진 역시도 당연히 우선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이제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원정일 연의 출사표 듣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이번 초인대보를 놓고 한 3구멍 정도 확실하게 좀 뚫려주는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초인대보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초인대보는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 달고 정말 전개 개떡같이 풀렸어요. 그래서 3착인데 걸음은 남았습니다. 골인 하고도 뛰었어요. 자 이번엔 이제 박태종인데요. 지난주 박태종 기수의 참 그 3차권은 정말 진짜 많이 제껴지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늦추입. 이번 주 좀 박태종 기수를 좀 노려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앞에 붙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자 메인 승부 포인트는요. 이번 초인대보 요 놈은 잘라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공략권 가져가는 놈이고. 자 후차권에서 지금 4번 88 빅토리, 뭐 6번 에이스 켄트,
주행 검사 잘 받고 나오는 8번 불의 고리, 요 3두 정도가 좀 세게 팔리는데 한 마리가 지금 내용이 워낙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출전을 하기는 할 텐데요. 의지 자체가 지금 완전히 좀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완전히 좀 잘라내고 뭐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래서 메인입니다. 한 마리를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신감 있게 붙어볼게요. 두 방이죠. 때리고 받치고 두 방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사정주 우리 원정인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으로 자신 있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일조만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한 방 때려낼 텐데, 자, 이 편성이 참 재밌더라고요. 고만고만한, 언뜻 보면은 고만고만한 애들이 나옵니다. 이번 서울의 별이 일단 스포츠 서울배 나갔다가 이번 일반 경주로 틀었고요. 또 4번 레베카는 뭐 꾸준하게 2조에서 말은 잘 만들어 놓고 있고, 또 7번 에버A1, 8번 재롱이, 또 승군마인 12번 주먹도끼, 뭐 이런 애들이 일단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요, 이 중에서 임승진이가 말로 보는 말은 딱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안 사는 말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서울의 별은 무조건 관심권이죠. 일반 경주 스포츠 수업에 나갔다가 사이즈가 안 된 상황에서 졸전이었고, 이번엔 일반 경주의 인코스 조건이라면 얘는 봐야죠. 얘는 우선으로 해서 나머지 말 중에 한 마리만 더 안고 가는 그런 압축이 일단 됐고요. 그리고 그 압축마권에 더해서 이번 경주에 허를 찌를 수 있는 노림수 안았자리가 한 마리 따로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농땡이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했고 또 훈련이 제대로 안 됐던 그 말이 이번에는 그 농땡이기가 완전히 잡혔다. 그러면서 훈련을 제대로 들어갔다. 이번에야말로 얘의 진짜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임승진이가 꾸준하게 관심권으로 해서 관찰하고 추적하고 있었던 가꾸신 말입니다. 그놈이 지금 이번에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하고 엮어서 딱 세 마리 엮어서 봐버릴 텐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은근히 배당판에 바람만 잡고 사라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팅 메리트까지 그야말로 짭짤하다고 만땅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를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요. 전반전에 박수장 이경주와 박수장 이경주 또 원정인의 사경주 승부가 있는데 거기서 잘 됐다면 오경주에서 한번 이빨 엎어서 한번 상황을 내버리는 그런 배팅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에 8마리가 출전합니다. 원정을 듣습니다. 네, 자, 7번 천하제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급전 이후에 인기를 모으고 지금 계속 부러지는 상황인데, 승급전을 가졌던 이제 11월 경주 보면 와, 뭐 4등급도 뭐 쉽게 통할 수 있는 어떤 사이즈를 좀 보이고 승급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승급전을 가졌던 뭐 불량주로에서의 막판 추임력은 역시 좀 한계점을 좀 보였고, 직전 경주는 모래를 안 맞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리를 하는 포지션을 좀 잡고 의지 자체가 좀 떨어져 있었던 느낌을 확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준비하는 과정이나 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좋다. 직전 경주는 뭐 의미가 없었다. 이게 경주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라고 봐요.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진 내용이라면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7번 천하제왕 말씀드립니다. 박수요. 이번 로열레이스하고 이제 천하제왕도 인기를 몰고 승급 마필이지만 4번마 강촌의 별도 팔리겠죠. 세 마리가 좀 인기를 모으겠는데 군데군데 스타트가 되는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시각으로 붙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복잡한 생각을 좀 가져봤던 경주인데
4번만 강촌의 별을 현장까지 좀 잘 살펴보세요. 일단 그 따라가서도 잘 뛰었던 2번이나 또 이 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이 아주 유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번 못 뛰었다고 똥마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또 잘 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3월 4일, 3월 3일 그때 이제 펜스 안쪽 줄가 상당히 무거웠는데 그 주에 펜스에 무식하게 달라붙어서 뛰고도 끝까지 살아남은 마필이 이제 호크아이즈라는 말하고 요 강천의 별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호크아이즈가 조금 어렵게는 왔지만 또 지난주에 그래도 인기에 잘 부응해냈죠. 강천의 별이 끝걸음의 여유가 없이 채찍 과다까지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버틴 우승이라서 1200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강천의 별이 더 뛸 가능성 분명히 있는 마피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은 이번 6경주에서 군역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배팅권에서 좀 안 봐도 될 말 한 마리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2번만 로얄 에이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17조 소속입니다만은 구조 지용훈 내에서 데뷔를 했단 말이고 구조 지용훈 조교사가 은퇴로 인해서 17조로 옮겨온 말입니다. 최근에 뭐 2등, 1등을 하고 있어서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최고는 500다마가 넘어갑니다만은 말이 좀 작고 땅땅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였나요? 잘루지, 4조의 잘루지 역시도 체구는 크지만 말이 좀 작고 땅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얄 에이스 역시도 그런 류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말이 약간 발발있기가 있어요.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발발있기. 그래서 그 발발이가 이제 그 스피드를 앞에 사용하면 앞에 가는 거고 그 스피드를 나중에 사용하면 추입이 되는 건데 딱 그 정도의 걸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특성상 발발이다 보니까 1000m만 주구장창 이게 노리고 나왔던 게 그 이유입니다. 이번에 승군전이 문제가 아닌 거리가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번 로얄 에이스를 일단 잘라드리겠고 또 말 컨디션도 직전에 비해서 못했으면 못했지 좋아진 건 없다라는 점까지 이번 로얄 에이스를 군역수를 줄이는 말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700입니다. 5등급의 10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네, 6번마 스페셜 스톤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인연이 없는 말이에요. 한 번은 좀 도움을 줬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부러질 것 같더니 배당을 내고 들어오더라고요. 짭짤한 배당으로. 연속 입상을 세게 보신 분들은 기분 좋으셨겠지만 저는 좀 잘랐던 경주라서 잘 뛰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번 경주는 뭐 안쪽 바깥쪽으로 맨 느린 거북이들밖에 없습니다. 1번, 3번, 4번, 5번 이거 뭐 밀어도 안 나가는 말들이죠. 초반에 어쨌든 뭐 뒷직선에서 3, 4코너까지는 6번이 레이스를 그냥 휘젓고 당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를 또 자극할 만한 마필도 없어요. 뭐 7번, 8번, 9번 정도. 그래서 6번 스페셜 스톤 이번에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6, 7이 아마 쏘고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6번, 7번이 일단은 뭐 레이스 전개를 쭉 주도를 할 텐데 직전에 좀 잘못 탔다는 느낌을 가진 애가 이제 10번 먼데이먼입니다. 김효정 기수 이제 안효리 기수 이제 여자 기수들만 좀 쭉 기승을 하고 뭐 되도 않는 걸음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임기현으로 안장을 딱 바꿔놨어요. 그리고 최근의 경주 보면 뭐 아무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착순권, 그러니까 될 듯 하면서 이제 안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전수만 찾아놓고 나이만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에는 뭔가 좀 꾸물텅하더라고요. 이제 김효정 기수가 무빙을 뜨는 듯 하면서 또 뜨지도 못했고 외곽만 또 철저하게 뱅뱅 잡아 돌리면서 아쉬움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임견 기수라면은 그리고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애들이 이제 6번과 7번 정도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자 이번에는 아예 좀 빠르게 감고 올라온다라면 충분히 앞선에서 버티는 전략 직전에 뭐 1700 처음 뛰는 상황 속에서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노림수 10번 먼데이머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제 3번만 아주패왕이라는 이제 말이 인기를 모을 텐데 이건 이제 펜스만 보면은 거기다가 쳐 기대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진이라는 이제 꼬맹이 수습 기수가 잘 타내야 되는데 직선에서 얼마만큼 잘 빼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5번 라스트 잭팟은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700 장거리다 보니까 직선 한발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직선 한발 싸움, 추임만 싸움이 된다면은 5번 라스트 잭팟의 걸음발까지도 관심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의 혼합 4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인지 같이 뛰었던 네 마리가 좀 눈에 보입니다. 1번 마이챔프, 2번 로열 아모스, 5번 성은강자, 7번 비드타운.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게 이제 5번 성은강자하고 7번 비드타운 두 마리가 3차권 우승권이었기 때문에 두 마리가 이제 대끼리를 뚫고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번 경주는 대끼리가 굉장히 불안한 경주입니다. 비드타운 같은 경우는 좋죠. 전개하기도 좋고 끌고 가는 힘도 좋고 내측보다는 외측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비드타운은 좋은데 자 부러지면 5번 성은강자가 부러지는 타이밍입니다. 직전 경주에 뭐 기본적인 발주도 좋았고 나름대로 김효정의 참 뒤집어졌죠. 김효정이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은강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서서히 좀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도 버티고 버티다가 3차권 겨우 입상을 해낸 상황이라서 부러지면 5번 성은강자다 인정하는 놈은 7번 비드타운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 놈 중에 한 마리를 아예 중심에 놓고 들어갑니다. 비드타운 정도도 잡아 먹을 수 있겠다 판단이 되는 만큼 자 7번 비드타운 쪽으로 한방 7번 비드타운과 5번 성은강자 두 마리가 모두 빠져준다라면 중고배당까지도 노림수가 되겠습니다. 뭐 출전도수 9마리기는 합니다만 먹고 가는 배당은 10배에서 20배 정도 강하게 뭐 한방 때릴 수 있는 경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 거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3번마 투고윈 같은 경우는 이제 연투를 위해서 거리를 1200m 골랐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가리나 대끼리까지 팔릴 정도의 편성이라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요 최근에 입상하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온 그런 경주라서 나름대로 혼전이고 접전 구도여서 배당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받쳐주는 선에서는 3번마 투고윈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3번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뭐 사실상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애가 이제 11번 탭패션드였습니다. 전개 자체도 많이 꼬였었고 이번 경주도 앞에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뭐 사이즈로는 선행 갈 수 있는 사이즈로는 안 봅니다. 뭐 게이트도 외곽이고 불리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직전 경주 이제 모래를 맞는 적응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뭐 휴양 갔다 와서 차츰차츰 또 이제 경주에 확실하게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선 가는 말들 많지만은 열하나 탭패션드가 직전에 모래를 충분히 소화해냈다라는 거 좀 더 강점 있게 보겠습니다. 자, 임승진 얘기를 이제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돋보이는 말 두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가 안 돼 있는데요. 한 마리는 지난번에는 주로가 안 좋아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주로가 이제 바닥이 개판이다 보니까 말한테 무리가 가니까 준비를 좀 살살 했던 것이 실패 요인이다. 이번에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온다. 전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또 한 마리는 허리 쪽이 좀 안 좋았는데 그쪽 이번에는 완벽하게 살아났다. 말들이 맞는 이제 주사가 보통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포 주사라고 그러는데요. 허리 쪽에 맞는 그쪽 비싼 주사예요.
그래서 핫바리 말들은 그런 대포주사 못 맞습니다. 워낙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말이 워낙에 사이즈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주사를 몇 방 맞아가면서 허리 쪽에 완전 호전세를 보이는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를 원장으로 노리는 게 포인트고 또 뭐 내용만 갖고 경마합니까? 전체적인 경주를 놓고 이 말의 주행 습성과 어떤 현재 컨디션 또 말의 능력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두 마리의 메이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승진이 뭐 구경주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두 마리가 동반 입상 돼버리면 진짜 아주 짭짤하게 한방 항구로가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변수에 대비해서는 뭐 충분히 임승진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경주 자 그러한 내용을 발판으로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시원하게 항구라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400에 3등급에 7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이번만 금왕여제가 직전에 3등급 올라와서 혼합 3등급에서 이제 외산 애들하고 맞부딪혀가지고 2차가 맞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어요. 인기도보다도 훨씬 더 잘 뛴 준우승이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직선걸음이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많이 뛸 마표를 봤는데 그 정도 사이즈는 안 되는 건가 좀 의심이 드는데 뭐 이번 경주는 그나마도 상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만만한 애들 만났을 때 좀 시원스럽게 거리까지 벌려내면서 다시 한번 승수를 추가하고 멋진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 뭐 선행을 가는 데는 뭐 금왕여제가 뭐 단독이죠. 선행을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 뒤에 바로 뒷선에 좀 따라붙을 녀석은 이제 1번 큰 바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얘 자체가 뭐 아주 센 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편성을 좀 잘 만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토요일 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만 경주의 흐름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1번 큰바다 금왕여제 따라가면서 동반 입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여제 1400 이 가능성은 글쎄요. 지난번에 임승진은 강축으로 봤는데 역시 박수진이 언급했듯 2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짜고뜨겼는데 1400 큰바다 내용 나왔고 3번만 진격의 천만은 좋아요. 최근에 절전인데 2월 달에는 1800이었고 또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좀 꼬였던 또 말도 베스트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출전 두수가 단촐하고 또 체구가 작은 말 또 부담 중량까지 어쨌건 500g 줄었고 나머지 말 중에 5번 장산로키가 능력은 있는데 말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아직은 당장 승부할 준비는 안 돼 있고 7번마 알파 오메가가 이제 거리를 줄인 상황에서 승군전을 치르는데 상대가 너무 빡빡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거기까지는 내용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의 2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예요. 잠시 후에 그 내용 듣겠고 일단 원정일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게 이제 횡운골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출전하는 와우캣, 그리고 이제 뭐 안쪽으로 가서 뭐 넌 감동이야, 상당히 발 빠른 애들 안쪽 1번 뭐 오케이 굿, 뭐 이런 애들이 이제 1200m를 좀 노리고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앞에서 이제 버티겠느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겠느냐.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번 경주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1번 오케이굿이 게이트를 잘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뭐 게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얘가 그 과거에 좀 따라가면서도 좀 걸음을 좀 보였던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따라가는 모습이 완전히 좀 좋아졌어요. 뭐 좀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상황도 만들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횡운골이 선행을 간다라면 오케이굿이 횡운골을 꼬리에 붙지 않고 외곽 2단 혹은 모래를 좀 바짝 맞으면서 머리에 좀 안 맞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번 오케이굿이 이 게이트 잘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관심권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겠습니다. 저는 3번만 넌 감동이합니다. 지난번에 오케이굿한테 졌는데 이번에는 저는 넌 감동이가 쉽게 질 일이 없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 관심 많은 능감동이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출사표 듣겠습니다. 8릴 만한 마필들이 좀 뻔합니다. 지난번에 그 2, 3차, 4차까지 왔었던 1번, 3번, 4번에 그래도 단거리는 또 나올 때마다 앞에도 붙으면서 능력을 보여주는 2번마 영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복병감으로 꼽을 만한 거기다 이제 배당까지 있다면 한번 놓고 사보고 싶은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죠. 마탱이 간 뭐 7번 짜리신임 뭐 이런 거 빼고 9번막 횡운골이 이제 화두인데 횡운골이 1200m는 뭐 언제든지 선행받고 한 바퀴 삥 돈다. 요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11경주 굳이 박 소장 ALS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박 소장 입장에서는 9번 횡운골이 부러져야 항구라가 됩니다. 불안하게 보는 구석은 딱 그거예요. 횡운골은 이제 완벽하게 검증이 됐죠. 스피드 1년도의 마필이라는 거. 직전 경주도 지금 계속 연속 승군인데 직전 경주는 이 횡운골이 갖고 있는 순발력, 그 댕발만으로도 이미 상대가 없는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댕 나가는 순간 나머지 애들은 누가 2차 올까 그런 정도의 편성이었어요. 이번 경주는 횡운골이 선행만 간다고 해서 먹어주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사실 와우캣이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그렇지 마음 먹고 선행 트라이 하면은 횡운골하고 비슷하면 비슷했지 미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행재검 때 57kg를 달고 박현우가 돌아봤는데 55에다가 2kg 웨이트 패드를 더 얹어갖고 57에 달고 도는데도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랜만에 나온 거 부담 없는 1200m라면은 와우캣도 덤벼들 수 있고 글로벌 드림도 마찬가지죠. 보폭으로 바짝 선행마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해서 저는 11번, 12번 이런 마필들의 존재가 있고 안쪽에도 절대 발이 느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횡운골이 최선의 승부는 걸어주겠지만 마지막 150m를 끝까지 자력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9번을 꺾고 박 소장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 대가리 놓고 쌍복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연타를 때리고 있는 말 행운골이 이번에 승군전에 빨간불이 무조건 켜져 있다라는 게 박 소장의 확신이 넘는 그런 확신인 것 같습니다. 행운골은 맞고는 안 산다라는 게 포인트로 잡고 나머지 말들을 압축해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 합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또 적중하고 정마장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4월 14일 저 토진마 전복조 시즌4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일요연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